3월은 입학, 입사 등 새로운 시작이 많은 달인데요.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 출발하는 3월 되길 바라며 서울성모병원 3월 뉴스 시작합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하 혁신창업센터인 겨자씨 키움센터가 개소식과 축복식을 가졌는데요. 이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첫 문을 열었습니다. 겨자씨 키움센터의 개소를 선언합니다. 손희송 주교는 겨자씨 키움센터에 성수를 뿌리고 축복했으며 겨자씨 키움센터는 서초 평화빌딩에 스마트 오피스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미래 의원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창업 요람을 조성했습니다. 법인에서 이 겨자씨 키움센터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킨 거는 정말 저희 그 카톨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런 센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겨자씨 키움센터 여기에서 어떤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또 한창 커가는 그런 세대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좀 신선한 아이디어 이것이 잘 융합이 돼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 기관만은 아니라 우리 기관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생각하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겨자씨 키움센터의 슬로건처럼 서로 협력하고 연결해 집단지성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최초로 비정형 의료 데이터 통합 뷰어 추출 솔루션인 CMC NU-EDP를 오픈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유전체 및 디지털 병리, 영상, CDIS 데이터를 통합해 연구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됐으며 인공지능, 정밀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의료혁신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은 국내 최초로 팩스나 패솔로지, NGS, CDIS와 같은 영상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식별화된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조회하고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지속적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장기욱 교수가 국내 최초로 수술 없이 진행하는 경피적 대정맥 판막 치환술에 성공했습니다. 경피적 대정맥 판막 치환술은 중증의 삼천판 역류증 환자 중 수술 위험도가 높아 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번 성공으로 고령의 나이 또는 수술이 어려운 고위험 환자들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자가 도저히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컨디션이어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그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래서 이제 시술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현재 한 달째 경과가 되셨는데요.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증상들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환자가 너무 해피하게 지금 본인 운동도 하시고 집에서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저번에 외래에 오셨는데 뭐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특정 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 이것을 우리는 알레르기라고 부릅니다. 알레르기는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 천식, 비염, 두드러기 등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나는데요. 알레르기는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고 당뇨나 고혈압과 비슷하게 평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완치를 할 수 없다 하여 안고 사시면 안 되고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전문의와 함께 원인 물질을 알아내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해 두시면 합병증으로 평생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실 때
공기는 코와 후두를 거쳐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는데요. 이 기관지는 나뭇가지처럼 폐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허파과리라고도 불리는 폐포가 있는데요. 폐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숨을 쉰다고 표현하는데요.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으로 인해 기관지가 수축돼 좁아지면서 호흡이 힘들어지는 질환. 이것을 기관지 천식이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기침이 심해지고 감기가 수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또 새벽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기침으로 인해 잠에서 자꾸 깰 때 숨이 차고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난다면 천식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천식이 의심되면 폐활량과 기관지의 좁아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폐기능 검사, 기관지 유발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자세한 알레르기 항원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와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천식은 알레르기로 오기 때문에 혈액 검사 하셨잖아요. 혈액 검사는 이제 뭐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나 검사를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진먼지 진드기랑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천식악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환경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천식은 증상이 없을 때에도 기관지에는 알레르기 염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불규칙하게 치료하면 증상 악화가 자주 오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기관지가 좁아진 채 굳어버립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평생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전문의 도움을 받아 천식을 관리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장기간 후에도 합병증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에 있는 점막이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털 등 특정 물질의 과민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질환인데요. 비염을 포함해서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첫째가 뭐니 해도 치료의 기본은 환경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진먼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환절기에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쓰시고 집, 창문은 오래 열지 않으셔야 합니다. 둘째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로 알레르기 체질이 바뀌어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레르기 염증을 치료함으로써 증상을 없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축농증, 중이염, 비강, 폴 같은 합병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알레르기 면역 치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 중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면역 치료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소량씩 몸에 투입하여 탈감작을 유도해서 체질을 바꾸는 치료입니다. 20여 년 전 국내 최초로 사람의 천식과 유사한 만성 천식동물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하여 천식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 알레르기 치료의 권위자 이수경 교수. 알레르기는 현대의학으로 아직 완치가 안 되는 고질병입니다. 알레르기 환자분들은 그 주치의와 함께 평생 관리하면서 사셔야 하는 만큼 환자분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내가 주치의 참 잘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 완치에 가까운 알레르기 치료약제 개발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명의 이수경 교수의 진료가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환자들이 알레르기로 인해 숨이 막히는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껏 숨을 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진심은 환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사명감이 더해져 환자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울소모병원 포토뉴스입니다. 서울소모병원 안병원 대장암센터가 다학제 협진 1000회를 달성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은 축적된 경험과 전문 의료진들의 역량으로 대장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소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가 2021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9년 연속 건강검진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혈액내과 김동욱 박성수 교수, 김동윤 임상강사,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 호흡기내과 이종민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림프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비인후과 박경호 교수팀이 골수에서 유리된 줄기세포를 이용해 약물 독성으로 생긴 급성 난청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분비내과 강무일 하정훈 교수, 정채호 임상강사 연구팀이 부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 갑상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음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소모병원 혈액투석 혈관센터 중재신장학 클리닉이 국제신장학회가 인증하는 중재신장 수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소모병원 라파엘 어린이학교가 개교 11주년을 기념해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라파엘 어린이학교 1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소모병원 소식통입니다. 내분비내과 윤건우 교수가 아시아 당뇨병학회에서 수여하는 아시아 당뇨병학회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석 교수가 한국정신종양학회 이사회에서 4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다음은 서로를 응원하고 따뜻한 힘을 북돋아주는 서울소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늘 한결같은 따뜻함과 배려로 동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이달의 칭찬 주인공입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가장 정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어느 설문조사 결과 1위는 바로 힘내였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로 서로를 배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달 더욱 새롭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